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간에 1부와 2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과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시간에는 나의 스펙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냐,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GPA 성적이나 학업적 능력 또는 활동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과연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당장 이제 12학년도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참고하시는 분들은 9학년, 10학년, 11학년에 계시는 분들도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 대학의 전형 방법,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염두에 두시면 학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지는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적증명서가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죠? 성적증명서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적증명서에서 GPA 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적의 신뢰성을 100% 갖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GPA 성적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해당 나라, 해당 지역, 해당 학교에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지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GPA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학업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소개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가 자소서를 미 제출하고, 물론 전국 단위로 잡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권 쪽으로 갖게 되어지면 미 제출하는 학교들은 다소 좀 늘어날 수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려대나 서강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3년도는 4개의 문항에서 문항서를 3개로 줄이고 글자 수를 4,000에서 4,500자를 3,500자로 줄여서 진행하는 형태로 자소서를 문항을 줄이거나 글자 수를 축소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고려대나 서강대나 한국외대는 좀 더 발빠르게 입시 변화에 맞게끔 올해부터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2022학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추천서를 폐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추천서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서류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여권사본이라든가 또는 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라든가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든가 이런 자격심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학력을 나타내는 서류로는 GPA 성적,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 기타 활동 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이 되어지는 이 서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소서가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2024학년도 이후로 가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 자소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기타 활동 증빙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 또는 기타 서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학교 성적이 GPA가 4.0 기준에 3.98이야. 아주 우수한 성적이죠. 하지만 4.0 기준에 이쪽 나라에 있는 학생은 3.98, 저쪽 나라에 있는 학생은 3.8이라고 해서 3.98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학교의 유형이 어떠냐, 또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학업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기타 요소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만으로는 100% 학생들 사이에서의 높고 낮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가 학교에서 바로 증빙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경우의 서류들도 많고, 또 일부 학교들은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가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해외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입시에 조금 더 뭐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의 부분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학생의 학업적 역량이나 고등학교의 역량이라든가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많은 내용들을 담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의 우수성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 기타 서류, 학생부 대체 서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인 경우들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는 재외국민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지죠. 공인어학 성적을 포함해서. 하지만 9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내 학생들과 해외 학생들이 같이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배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인어학 성적은 모든 대학이 제출이 되지 않는다. SAT도 모든 학교에 제출이 되어지지 않는다. 단 연세대학교 국제기관 같은 경우는 SAT 점수를 반영해준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도 모든 대학이 반영이 안 되지만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이화여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만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걸 알아두실 점이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예전에는 대학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야 되지? 그럼 뭐 당장 생각나는 게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토플이나 토익이나 IELTS 같은 성적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의 이화여대나 국민대 같은 몇 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도 예전에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모든 모집 단위의 지원이 다 되어졌다면 요즘에는 사실상 해당 학과, 해당 언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 외에는 지원이 거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해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문도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몇 개가 되지도 않고 학과가 몇 개 되지도 않고 제출받는 대학도 몇 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냐? 첫 번째, CPA 성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냐면 교내 활동이죠. 교내 활동이 대표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봉사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와 활동 같은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것들이 결국은 자소서나 자소서를 대체하게 되어지는 활동 증빙 서류나 활동 주류 목록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1단계 서류 평가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이 뭐 아버님은 뭐 하셔? 뭐 어머님은 뭐 하셔? 여기 왜 지원했어? 그냥 이런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점차 대학 입시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죠. 신뢰성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지원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학업의 우수성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학업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그냥 단순히 일반 면접이 아니라 지원 학과와 관련된 학업의 우수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GPA 성적,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서류 준비와 면접의 과정들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SAT나 AP 성적 같은 경우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갈 때 의대도 갈 수 있고, 치대도 갈 수 있고, 약대도 갈 수 있고, 공대도 갈 수 있고,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세종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틀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부터 세종대까지의 전형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1592명을 선발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죠. 그러니까 3년 특례 전형에 7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한 학교에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 모집 단위별 학과를 따지면 1명, 2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3년 특례의 단점은 그거죠.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 그런데 9월 수시에 원서를 쓰게 되면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꼭 참고할 점은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무한대로 뽑는다라고 보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원서를 쓰시면 첫 번째는 지원한 학과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원서를 썼고 경영학과의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70명이다. 그럼 70명 안에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겠죠. 그럼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경쟁은 뭐냐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봐야 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70명의 모집 인원 안에서 해외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학에다 전화해서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사실들이 발표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 대학의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는 고등학교 유형 또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당해서 선발하는 게 되어져 있고 모든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7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은 뭐냐면 국내 학생들과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경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학력 지표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이 성적으로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원서로 썼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국내고 학생들과 경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어지는데 두 개의 사례는 학업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의 두 개의 사례예요. 해외 고등학교 전형으로 9월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는 특례 전형에 전혀 해당이 되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외국에서 1년, 2년, 3년 또는 뭐 5년, 8년 정도 계시고 난 다음에 그냥 국내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3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특례 전형으로 의대나 아니면 연대나 고대에 원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서울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으니까 서울대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특례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9월 수시 전형의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여러 가지 원서 지원의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먼저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학생은 IB 성적이 43점 정도의 성적이에요. 그리고 SAT가 1550점, SAT2나 AP는 응시하지 않았고, 토플 성적이 115점, 그 다음에 HSK 6급에 238점이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학업 우수상 3년간 수상했고, 학생의 임원과 과학 동아리 설립을 했고, 한글학교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3년 특례 전형이라고 한다면 SAT 1550점이나 토플 성적 115점이나
HSK 6급이라는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활동 증빙,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제출이 반영이 되어지니까 학업 우수성이 좀 더 돋보이겠죠.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학력 지표와 어학 성적이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IB 성적 43점과 교내 활동만이 반영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43점이라는 성적 자체는 높은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아무데나 원서를 쓰는 게 아니죠. 항상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교과목의 선택 또는 선택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바이올로지가 하이 레벨에서 6점을 맞았고 케미스트리가 하이 레벨로 7점, 잉글리시 리터레처가 스탠다드 레벨로 7점을 맞았고 프렌치가 스탠다드 레벨로 7점을 맞았어요. 히스토리가 7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마스매틱이 6점을 맞았는데 이 학생의 교과목의 선택을 보면은 생명과학, 화학, 수학 교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계 교과목도 선택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영어나 프렌치나 역사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계 교과 과목과 문과 교과 과목을 고르게 이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이 레벨을 선택했었던 교과목은 자연계 교과목을 하이 레벨을 선택을 했고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을 했었던 건 영어나 프렌치나 그 다음에 역사를 선택을 했고 스탠다드 레벨의 점수는 더 높아요. 하지만 과목적으로 봤었을 때 하이 레벨 선택한 과목이 자연계 교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활동 내용들이 과학 동아리와 같은 자연계 교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자연 계열 쪽에 적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학생은 IB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유형으로 봤었을 때 IB 학교냐, A레벨이냐, AP냐, 아니면 그냥 일반 인터내셔널이냐, 로컬이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게 스쿨 프로파일에 다 반영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GPA 성적이나 학업의 우수성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교내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또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생 수가 반영이 되어져야만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갈 때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유형성, 우수성, 또 고등학교 활동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입시에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아? 우수한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로 가려면 자연계획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 이수, 자연계획과 관련된 동아리와 수상의 이런 활동 영역들이 많은 학교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물론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갔었을 때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것도 단점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고려해서 학교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GPA만으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배경으로 삼게 되어지는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나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반영이 되어지는 게 결국 고등학교의 우수성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은 지금 보면 표준학력 지표가 SAT가 1500점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990점이고 토픽이 5급 정도 되어지는 성적인데 아까 봤었던 학생보다는 표준학력 지표나 어학 성적에 대한 부분들 이 우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어학 성적은 아까 학생은 토플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적보다는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SAT 점수는 150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성적은 못 되죠. 그런데 이 학생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썼었을 때는 더 우수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해외 고등학교는 어차피 표준학력 지표가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제출이 안 된다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뭐가 중요해? 교과목, 그렇죠? GPA 성적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교내 수상, 교내 동아리 활동, 교내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역량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고 나라들마다 참 학교들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나 학생부 대처 서식에 양식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문항의 조건이라든가 페이지의 제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거나 아니 압축해서 대부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활동 내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교내 활동의 다양성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과의 우수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썼을 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위의 학생은 IB 학교이긴 해요. 그리고 43점을 맞았고 SAT 점수가 높지만 이거 반영이 안 되고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의 다양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후자에 왔었던 학생은 학교 성적도 일단 4.0 기준에 11학년, 12학년, 13학년은 4.0을 다 맞았기 때문에 영국제 학교에서 학업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교과목을 선택한 과목도 자연계의 교과목들을 대부분 다 선택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내 활동의 우수성들이 돋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고 졸업자로 9월 수시에 원서를 쓸 때는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9월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GPA 성적 중요하구나. 두 번째, GPA 성적만으로는 신뢰도가 100%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유형, 학교 우수성,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소서나 기타 활동 증빙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부족한 부분들을 서류 작성이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입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입시를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입시의 변화나 원서 지원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냥 대학과 학과를 정해서 그냥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원서를 쓰실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해외고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다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 모든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뭐로 뽑아?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GPA 성적은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4.0 기준에 어떤 애가 4.0이야. 3.95야. 아주 우수한 거예요. 4.0 기준에 3.5 이하야.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성적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분명히 보이죠. 3.90과 그 다음에 3.5 이하가 성적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확연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성적이 3.9이고 어떤 학생이 3.8이면 3.8과 3.9의 차이는 사실은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다?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의 중요성이 크다.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의 학업 우수성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 같은 경우들은 학교에서 발급받는 서류고 학교에서 직접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AT나 AP나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제출하는 대학들이 사실상 한정적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 우수성이 중요하지만 결국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내 활동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결국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기타 활동이죠. 이건 첫 번째는 학생의 개인 능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진로 방향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막 10학년, 11학년 때는 그냥 막 뛰어다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막 공부해. 닥치는 대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막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12학년 때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교과목 이수한 것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
교내 활동도 방향성이 없어.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자소서를 쓰기도 어렵고 면접을 보기도 어렵고 학과 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직 원서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기점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과 고등학교의 활동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지원 가능한 학과에 대한 진로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후의 활동들과 교과목 이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학업 적합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에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어떠한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을 이행해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학생이 뚜렷한 진로 방향을 결정해서 학업을 진행할 것. 두 번째,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뭘 해볼 수 있는데 많은 나라의 학부모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는 하고 싶고 아이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또 그런 조건에 계시면 그런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해외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의대에 가기 위한 학업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 경력 또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내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설정이 돼야 돼요. 전공 적합성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겠죠. 생명과학이나 화학교과에 대한 우수성과 선택은 반드시 필수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생명과학, 바이오로지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어. 바이오로지 교과목을 배운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의대 가서 공부를 해? 그죠? 물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의대 가서 공부하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면 그 학생에 비해서 학업 우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선택을 분명히 할 것. 두 번째,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해야 되겠죠.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피직스 과목은 과목이 높아. 근데 바이올로지는 성적이 낮아. 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내 활동들을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또는 교외 봉사활동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수상도 그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이제 활동 증빙 서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고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12학년이신 분들이 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평가 요소는 첫 번째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 수준을 통해서 학력 수준으로 먼저 대학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내가 GPA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지는지 또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보고 첫 번째는 대학 결정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교과목, 학교에서 진행했던 수상 경력,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학과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두 가지의 요소가 결국은 학업 역량의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 대학교와 전형의 유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대학에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뽑는 게 아니다.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겠다고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뽑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학 전형의 특징에 따라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이 쫙 열려져 있는 학교도 있는 거고 또
자격 조건에는 해외고등학교를 선발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고 선발 비율이 좁을 수밖에 없는 학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 또 어떠한 요소들의 스펙을 갖춰야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한 내용을 좀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